담수직파 재배에서 톱니 나자스말 방제 약재 선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톱니 나자스말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하천, 호수, 강가에 있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논 전체에 분포하여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톱니 나자스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수직파 재배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. 다킬과 정석, 제로초, 풀다베니티, 아리온논의 다관왕, 만사형통, 담수직파 제초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. 5월 21일 날 로타를 치고 약재 처리는 로타를 친 후 17일인 6월 7일 날 약재 처리를 하였습니다. 이 약재를 처리할 당시에 톱니 나자스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. 약재 처리별 초기의 약해를 보면 약재 처리 후 20일에서 30일의 경미한 약해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이 되었고 생육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약해는 모든 약재에서 없었습니다. 약재 처리하고 10일부터 4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4회에 거쳐서 초장과 잇못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. 방제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무처리과 대조 약재에 비해서 벤조비사이클론, 페녹슈람, 프레틸라크로라는 성분인 이 만사형통이 초기 방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달관에 의한 방제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약재 처리하고 10일부터 40일까지 방제 효과를 보면 약재 처리 후 30일의 방제 효과가 95%, 40일까지도 85%의 높은 방제 효과를 보였습니다. 약재 처리 후 60일에는 방제 효과가 50%로 떨어졌고 다른 약재에서는 방제 효과가 없거나 20-30% 내외로서 방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. 근데 40일까지 방제 효과가 85% 있었는데 초기의 벼 생육의 분월 쪽의 억제 효과를 현격히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. 이 만사형통 약재가 생육 후기까지 톱니 나자스말을 완벽하게 방지해 주지는 못했지만 파종 후 40일까지 방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초기 분월과 생육 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. 물론 40일 이후에 그 이후에는 다른 약재와 비교했을 때 방지의 효과는 높았지만 톱니 나자스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. 약재 처리 후 45일에 건물증 조사를 했었을 때 톱니 나자스말에 대한 방제 효과는 만사형통에서 13.1g의 스퀘어미터당 건물증을 조사를 하였고 나머지 약재 쪽에서는 40에서 50g 정도의 건물증이 발생이 됐습니다. 무처리에서는 70g 발생이 되었습니다. 다른 약재에 비해서 만사형통의 쌀 수량이 무처리에 비해서는 21%, 다른 직파재배 약재에 비해서는 10% 증수가 되었습니다. 만사형통이 톱니 나자스말에 대한 방제 효과가 다른 약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고 또 이것은 수량의 증수를 가져올 수 있었던 원인이 됐습니다. 최근에 논의 조류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프레틸라크로라는 성분이 톱니 나자스말에 대한 방제 효과가 월등하게 뛰어나는데요. 프레틸라크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재를 볼 것 같으면 이항전 처리에서는 솔레토와 제로눈, 프레스토, 엘리안 등이 있고 또 플레틸라크롤 성분과 시메트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돔꾼이 있겠습니다. 또 프레틸라크롤과 피라클로릴 성분이 있는 것은 P3,
또 프레틸라크롤과 피라졸레이트인 뉴프마시, 이 약제들이 톱니 나자스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항전 처리 제초제들이 최근에 이론 합제가 아닌 혼합 합제로서 쓰이고 있는데, 시메트린 성분이 들어있는 돔꿀이나 선제골, 스워드, 론조류, 또 피라클로닐 합제인 P3, 페녹사미드 합제인 라이셀, 이 약제들은 전반적으로 조류 쪽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. 만사형통은 톱니 나자스말에 대한 방지 효과가 40일까지도 85% 범위로 높았고, 또 이 시기에 벼의 분홀 쪽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 비해서 방제 효과도 높았고, 결국 그것은 수량의 증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